세상에 나쁜 선수는 없다. 두 번째 시간은 토트넘의 쿨루셉스키가 왜 계속 기용되는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쿨루셉스키가 이번 시즌은 좀 부진했던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과도할 정도로 기회를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 시즌이거든요. 그리고 포스테콜로 감독이 빠른 공격수를 좋아하는데 느려 보이는 이 선수가 왜 포스테콜로 감독 체제에서 꾸준하게 기용되느냐,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쿨루셉스키도 장점과 단점이 되게 명확한 선수죠. 스피드가 느리다는 단점, 분명히 이 명확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반면에 이 선수가 볼을 가졌을 때 지켜내는 능력, 그리고 등을 질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들은 갖춘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콜로 감독은 쿨루셉스키의 장점, 볼을 받았을 때 지켜줄 수 있는 그 모습을 쿨루셉스키에게 많이 원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포스테콜로 감독뿐만 아니라 콘테 감독 때도 콘테 감독이 원했던 플레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특히나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후방에서 볼을 점유하는 시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로메로, 반더벤, 그리고 포로나 이제 왼쪽에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 가운데 지역에서 볼을 점유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압박을 들어오게 되잖아요. 토트넘이 계속 볼을 점유하다 보니까 강하게 전방 압박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그렇다면 어떻게 탈압박을 할 것이냐. 물론 이제 토트넘이 가운데 지역에서 볼을 주고받으면서 탈압박하는 이런 패턴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기서 탈압박을 하려면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볼을 받아준 다음에 소유를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상대가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는 상황에서 뒷공간을 노려야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여기서 상대를 이겨내는,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워낙에 중앙 지역에 쏠려 있다 보니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특히나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나왔을 때도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볼을 받았을 때 이번 시즌 상대 수비가 붙는 순간 여기서 버티는 플레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받자마자 원터치로 뛰어나가는 선수들한테 그냥 한 번에 패스를 찔러줬죠. 그러면서 오히려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뭐 히샬리송, 메디슨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를 찔러주니까 여기서부터 탈압박이 됐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티는 플레이, 혹은 볼을 지킨 다음에 볼을 직접 끌고 올라가는 플레이, 이런 플레이는 손흥민 선수가 엄청나게 장점이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가 원터치로 패스를 보내주려고 하니 앞쪽에 있는 히샬리송이라던가 메디슨 이런 선수들이 좀 부진에 많이 빠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줄 수 있는 공간도 없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 시즌은 손흥민 선수가 측면이 아니라 원톱으로 나오다 보니까 손흥민 원톱, 그리고 왼쪽에 베르너 혹은 브레넌 존슨 이런 선수들이 나오는데, 손흥민 선수가 원톱에 배치가 되면 뭐 엄청나게 내려와서 볼을 받는 것도 사실은 잘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측면에 배치된 브레넌 존슨이라던가 베르너라던가 혹은 히샬리송 이런 선수들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플레이에 적합한 선수들이 아니죠. 스피드는 빠른데.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버티고 지켜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 이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는 사실은 쿨루셉스키밖에 남지 않습니다. 물론 쿨루셉스키가 이제 스피드가 느리다는 단점, 그리고 뭔가 패스를 빠르게 이제 공급하지 못한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가 넘어갈 때 볼을 지켜주는 플레이가 어쨌든 팀에서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플레이를 쿨루셉스키가 해주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게 이제 아스날전인데 토트넘이 경기를 졌으니까 다들 평가가 안 좋았는데 그나마 평가가 괜찮았던 선수가 쿨루셉스키였어요. 왜 그러냐? 아스날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오는 팀이죠. 근데 쿨루셉스키가 여기서 내려와서 일단 볼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아스날도 이걸 알기 때문에 토미야스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는데 쿨루셉스키를 오른쪽 측면까지 따라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은 다음에 토미야스를 등지고 여기서 토미야스를 이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향 전환을 해서 돌아서는 데 성공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돌아서는 데 성공을 하면 돌아서자마자 아스날의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찬스가 생깁니다.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쿨루셉스키가 토트넘에서 기용되는 거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아스날의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정말 강하게 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사실
최근 들어서는 경기력도 안 좋고 아스날의 전방 압박을 이겨내기에는 약간 역부족인 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단순하게 뻥 찹니다. 뻥 찼을 때 또다시 쿨루셉스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줘요. 이 장면에서도 이제 토미야스랑 경합을 하고 있죠. 토미야스를 여기서 힘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토미야스와의 경합에서 힘으로 버텨내니까 쿨루셉스키가 앞선 라인에서 볼을 받을 때 나머지 선수들이 뒤에 있다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올라왔을 때 볼을 잡았던 쿨루셉스키가 등을 진 다음에 올라오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토트넘이 쿨루셉스키의 개인 능력, 이 한 가지로 인해서 아스날의 전방 압박을 풀어나올 수 있는 이런 이제 기회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서 이렇게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는 팀들은 버텨줄 수 있는 공격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콘테 감독이 되게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는 편이었잖아요. 그런데 콘테 감독의 전술 중에 하나가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다가 역습을 하는 거죠. 역습을 하려면 앞쪽에서 받아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잘해줬던 선수가 1번이 해리케인, 2번이 쿨루셉스키였습니다. 그 다음에 뛰어나가는 선수가 손흥민. 그래서 케인과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아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앞선으로 볼이 전개되고 손흥민 선수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은 케인도 떠났고, 그리고 감독은 콘테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 변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콘테처럼 수비적인 전술을 쓰는 감독은 아니지만 후방에서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상대가 올라오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전술을 많이 쓰기 때문에 쿨루셉스키의 버텨주는 플레이, 이게 필요한 부분이었다. 쿨루셉스키가 최근에는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쿨루셉스키 대신에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에 나왔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오히려 경기력이 되게 안 좋아집니다. 특히나 토트넘이 최근에 후방에서 풀어나오는 패턴이 다른 팀들에게 읽히다 보니까 후방에서 풀어나오지 못하면 어쨌든 공격수한테 좀 차줘야 되거든요. 근데 앞쪽에서 손흥민, 브레넌 존슨, 베르너 이런 선수들이 스피드는 빠르지만 버텨주는 능력이 출중한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면 모두 볼을 빼앗기면서 다시금 공격권을 상대에게 내주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됐었죠. 그래서 쿨루셉스키가 컨디션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약간은 볼을 끌면서 뭔가 공격의 타이밍을 끊는 것 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쿨루셉스키를 쓰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메디슨이 최근에 좋지 않다 보니까 메디슨을 아예 빼버리고 요즘에는 쿨루셉스키를 그냥 가운데 두고 오른쪽 왼쪽에 빠른 선수들 브레넌 존슨과 베르너 이렇게 둘 때도 있었죠. 물론 베르너가 이제 부상 때문에 못 나오긴 하지만 왜 이렇게 뒀느냐, 쿨루셉스키가 스피드가 부족하다면 좌우 측면에 뒀을 때 스피드를 살리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쿨루셉스키는.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이 부진한 김에 메디슨을 빼버리고 가운데서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아서 돌아서면 빠른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쿨루셉스키를 가운데 써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공격 숫자를 늘릴 때는 쿨루셉스키, 손흥민, 브레넌 존슨 이렇게 3톱이 나왔을 때도 쿨루셉스키가 가운데로 가고 공격 라인에 히샬리송을 투입한다거나 이렇게 앞쪽에 3톱 그리고 쿨루셉스키를 중앙에 두는 전술을 많이 쓰곤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전술이 일단 경기력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 그런 것을 시도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뿐만 아니라 콘테 감독 시절에도 쿨루셉스키를 계속해서 기용하는 이유는 앞선에서 받아줄 수 있는 공격 숫자가 토트넘은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아서 버티는 것도 잘하고 패스 타이밍도 빠르게 가져가고 스피드도 빨라서 볼을 잡자마자 뒷공간으로 막 볼을 몰고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다 잘하는 선수는 토트넘이 영입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몸값이 비싸기 때문에 데려오기가 힘든 상황에서는 토트넘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장점을 잘 활용을 해서 단점을 조금 더 상쇄를 시키고 장점만 잘 발휘되게끔 만드는 이러한 전술을 쓸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쿨루셉스키가 기용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쿨루셉스키가 유일한 토트넘 내에서 왼발잡이 공격수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건데, 왼쪽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좋아하는 전술이 어쨌든 상대가 약간 내려앉아 있을 때 측면적으로 일단 패스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측면적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측면 수비가 끌려 나올 때 뛰어들어가는 제3의 선수, 예를 들면 풀백이 될 수도 있고 미드필더가 될 수도 있고 이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거, 이게 이제 토트넘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 왼발로 잡아놨을 때 오른발로 잡아놓는 것보다 오른쪽 라인에서 안쪽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공급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에서도 오른발을 쓰는 손흥민, 베르너, 히샬리송
브레넌 존슨 이런 선수들이 오른쪽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끌려 나올 때 반대편을 넓게 바라보면서 패스를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에 기용이 됐을 때는 끌려 나올 때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측면이 많이 약해져요, 실제로. 이제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쿨루셉스키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지만 이러한 장점들을 활용하기 위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쿨루셉스키를 꾸준하게 기용하는 중이다. 하지만 쿨루셉스키의 한계점도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도 쿨루셉스키를 다음 시즌에 내보내느냐 아니면 한 시즌 더 같이 가느냐 이거를 좀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쿨루셉스키가 다음 시즌 플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토트넘은 쿨루셉스키처럼 일단 좀 등을 지고 볼을 소유해 줄 수 있는 드리블러,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필히 데려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과연 쿨루셉스키의 이 능력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수로 좀 영입을 통해서 바꿀 것인지 이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이번 프리시즌과 여름 이적 시장에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